아저씨,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들려온 이 말에 김동철은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피실버타운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혼자 지내온 김동철과 남편을 잃고 새로운 인생을 찾고 있는 박순자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늦은 나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인의 사연을 들려주고 싶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각색해서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동철은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5년 동안 혼자 지낸 생활 패턴은 이제 몸에 배어 있었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실버타운 내 산책로로 나섰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동철은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피실버타운으로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아들 민수의 권유로 이곳에 왔지만 집단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이런. 동철이 서둘러 달려가 보니 70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셨나요? 동철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어 동철을 바라봤어요. 순간 동철의 마음이 묘하게 움직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맑고 밝은 눈빛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반창고 하나 있으실까요?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순자였어요. 동철은 평소 산책할 때 가져다니는 간단한 구급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소독해 드릴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김동철입니다. 간호사셨나 보네요.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상처를 보시는 눈빛이 전문가 같아서요. 제가 오래 교사 생활을 해서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대학병원에서 30년간 근무했고 동철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언제 오셨어요? 저는 3개월 전에 왔어요. 선생님은요? 저는 6개월 전이에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혼자 지내기엔 너무 외로웠거든요. 동철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역시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하시나요? 네, 습관이 되었어요. 그럼 내일도 뵐 수 있을까요? 저도 새벽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순자의 제안에 동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러시죠. 내일 같은 시간에 여기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동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깔끔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산책로에 나가니 박순자가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밝은 회색 운동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단정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어제 무릎은 괜찮으세요? 네, 선생님 덕분에 깨끗하게 나았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혼자 지내셨어요?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죠. 갑작스러워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얼마나 오래 혼자 지내셨어요? 35년입니다.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동철을 바라봤어요. 35년이요. 정말 오래 혼자 지내셨네요.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그때 의료기술이 지금만 못했거든요.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순자가 조용히 동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시고 그때는 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하고 나니 정말 외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매일 아침 산책이 일상이 되었고 점심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 내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뻔뻔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순자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 지낸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남편한테 미안해서요. 동철이 순자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감정이었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내가 살아있다면 제가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순자 씨도 남편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나이 든 사람이 연애한다고 손가락질할 것 같아서요. 그때 카페 한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보기 좋지 않네. 아이들도 창피할 텐데. 동철과 순자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까지 늙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동철의 마음속에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동철은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던데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별일 없다. 동철은 순자와의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거든요. 한편 순자도 딸 지은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네요. 혹시 좋은 분 만나셨어요? 아니야, 그냥 친구 하나 생겼을 뿐이야. 두 사람 모두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갈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실버타운에서 주최하는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철과 순자는 함께 참석했어요. 노래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순자가 동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기요. 순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 여성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들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사진을 찍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축제 사진을 찍는 거겠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만약 그 사진이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동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와의 관계가 발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의 시선과 자녀들의 반응이 걱정됐어요.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순자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주변의 시선, 그리고 딸의 반응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짜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지 3일 후 김동철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아버지, 지금 시간 있으세요? 잠깐 뵙고 싶은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 언제든 와라. 1시간 후 민수가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동철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혹시 아버지세요?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축제날 찍힌 사진이었어요. 동철과 순자가 함께 앉아서 공연을 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났지? 실버타운 주민 카톡방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설마 연애하시는 건 아니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동철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친구야. 친구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35년이에요. 그동안 여자친구 한 번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게 뭐예요? 동철이 입을 열려던 순간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가족 체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아버지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민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동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연애는 좀.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순간 동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슬퍼요. 한편 순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 급하게 찾아왔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지은도 같은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들어와서 앉아라. 엄마, 정말 연애하시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인데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신 건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남자분과 다니시면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빠를 사랑했던 만큼 그분에 대한 마음도 진짜야. 그럼 아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로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해요?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남자가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가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고 하던데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는 할 말이 없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실버타운 내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앞에서 몇몇 주민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보기 좋지 않아.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요즘 노인들이 철이 없어.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말들이 동철과 순자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며칠 후 동철과 순자는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많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주변 생각을 안 하고. 동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냐고도. 순자의 말에 동철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냉랭해져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의심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압박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의 말에 동철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이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동철은 혼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순자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우리가 틀렸던 걸까? 한편 순자도 집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당신을 배신한 걸까? 두 사람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사회의 시선, 자녀들의 반대, 그리고 자신들의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이대로 끝나고 말 것일까요? 헤어진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김동철은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로로 나갔지만 이제는 혼자였어요. 순자가 있던 벤치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참 바보 같은 일이었어. 동철은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순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편 박순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더욱 우울해졌어요. 예전처럼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딸 지은이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지은은 어머니가 그 남자분과 헤어진 후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실버타운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동철과 순자를 비난하던 주민들 중 일부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생각해보니 저분들 나이에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게. 우리도 늙으면 외로울 텐데. 특히 혼자 지내는 주민들은 두 사람의 상황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철이 실버타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같은 층에 사는 이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동철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순자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 할머니는 80이 넘은 분이었지만 정신이 또렷했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거. 동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의무와 책임만 알고 살았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이 할머니의 말에 동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남편 40년 넘게 모시고 살았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봤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참 아쉬워요. 한편 순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김할머니가 찾아왔거든요. 순자야, 내가 왜 이렇게 풀이 죽어있니? 그냥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긴.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그런 거지.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김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봐? 하지만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딸이 뭐를 안다고. 자기들도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 엄마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 김할머니의 말이 순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순자야,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해. 남은 시간마저 눈치 보면서 살 거야.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동철이 쓰러진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구급차가 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순자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구급차 앞에서 동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동철도 순자를 보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에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순자는 동철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었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나오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나약해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선생님이 너무 그리워요. 동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순자 씨가 보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 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봐서요. 순자가 동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 인생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고요. 동철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 씨,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이 순간 두 사람은 다시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주변의 반대와 시선은 여전했지만 자신들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자녀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사회의 편견과 맞서야 했거든요. 과연 이들의 사랑이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김동철과 박순자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기로 했어요. 당당하게 자신들의 감정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실버타운 중앙광장에서 만났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피했을 장소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정말 여기서 만나도 괜찮을까요? 순자가 조금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동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몇몇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나이가 몇 살인데 저러고 있어. 하지만 동철과 순자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계속했어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용기를 내어 딸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또 그 남자 이야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맞아. 김동철 선생님과 다시 만나기로 했어.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세요. 지은아,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내 아빠와 45년을 살았어. 그분을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그것이 내가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동철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나를 이해해주고 아껴줘.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소중해. 엄마. 지은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내가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했잖아. 엄마도 마찬가지야. 전화 너머로 지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정말 그분이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의심하지 마. 그분도 35년을 혼자 지내셨어. 돈이 목적이라면 진작에 다른 사람과 만났겠지. 한편 동철도 아들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실버타운을 찾아왔거든요. 아버지, 정말 다시 만나실 거예요. 그래. 아빠가 결정했다. 아버지, 주변 시선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어요? 민수야, 아빠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내 엄마 세상 떠나고 나서 오직 너만 보고 살았어. 내가 자랄 때까지, 내가 결혼할 때까지 아빠 생각은 안 하고 살았지. 동철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제 아빠도 행복할 때가 된 것 같아. 순자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민수가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이 있었어요. 정말 좋아하시는 거네요. 응.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빠를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아빠도 사람이야.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그날 저녁 순자와 지은도 만났습니다. 지은이 어머니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정말 마음 바뀌지 않으실 거예요. 응. 이미 결정했어. 그럼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일주일 후 네 사람이 모두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실버타운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럼요.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동철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순자가 당황해하자 동철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에요. 천천히 알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철과 순자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지은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민수도 아버지에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웃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순자 이모님도 좋은 분 같고요. 이렇게 자녀들의 반대라는 큰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날 밤 동철과 순자는 실버타운 산책로를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다행이었어요.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이제 주변 시선만 견디면 되겠네요.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지내면 사람들도 익숙해질 거고요. 두 사람의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었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이제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의 이해를 얻은 후 김동철과 박순자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내에서도 점점 당당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동철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순자 씨, 정신 차리세요. 동철이 당황해서 순자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순자에게 뇌혈관에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심각한 건가요? 동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나이를 생각하면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소식을 들은 지은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래.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병실 밖으로 나온 지은이 동철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두 사람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아저씨와 만나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동철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시선도 그렇고 죄책감도 그렇고. 엄마는 강해 보이시지만 생각보다 예민하세요. 지은의 말에 동철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아저씨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요? 잠시만이라도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떨까요? 엄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요. 동철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순자 씨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그날 밤 동철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좀 물러서 있을게요.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만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은 씨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다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몸이 좀 약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도 큰 원인이었어요. 주변의 시선, 딸과의 갈등, 남편에 대한 죄책감 등이 순자를 힘들게 했거든요. 순자 씨, 저는 순자 씨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순자 씨를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두 사람은 또다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였어요. 며칠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을 만나지 못하니 더욱 우울해졌어요. 지은이 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지만 순자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지은이 약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동철 선생님과 헤어진 게 맞는 걸까? 엄마, 지금은 건강이 우선이에요. 다 나으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순자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동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한편 동철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자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아들 민수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괜찮다. 순자 씨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지만 아버지도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때 민수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순자 이모님께서 아버지가 그리우실 것 같은데요. 응. 건강이 나빠진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계실 수 있어요. 아버지와 헤어져서 말이에요. 민수의 말에 동철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순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었어요. 약을 먹고 안정을 취해도 기운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엄마, 자꾸 이렇게 계시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괜찮다. 엄마, 혹시 그분이 그리우세요?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그리우시는구나. 엄마가 거짓말을 하셔도 표정에 다 나와요.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엄마 행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제 걱정만 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그분과 함께 계실 때가 가장 건강해 보였어요. 지금은 정반대고요.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동철이 쓰러진 거예요. 순자와 헤어진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순자가 지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순자가 병실로 들어서자 동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건강 괜찮으세요? 선생님이 쓰러졌다는데 어떻게 안 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김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선생님. 매일매일 그리웠어요. 박순자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은과 민수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으시면서 왜 나오셨어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쓰러지셨는데 왜 일어나 계세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두 자녀는 부모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지은아, 민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뭔 말씀이세요, 엄마? 우리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야.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았어. 동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순자 씨와 헤어져 있으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럼 엄마는 아저씨와 함께 계실 때가 더 건강하다는 말씀이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동철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 아버지도 그러세요.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몰랐는데 순자 씨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어. 그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진심이세요. 물론이지. 내 아빠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그분은 그분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동철 선생님은 또 다른 사랑이야. 지은이 어머니의 말에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그때 지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못됐어요. 엄마 행복을 가로막고. 지은아, 엄마가 행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빠도 엄마가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순자 이모님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이 말을 들은 동철과 순자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모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정식으로 만남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실버타운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동철과 순자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퍼진 거예요. 또 시작이네. 이번엔 진짜인가 봐. 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보기 좋네. 우리도 배워야겠어. 특히 비슷한 처지의 주민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주민 모임이 있었어요. 동철과 순자도 참석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집중했습니다. 저희 실버타운에서 아름다운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김동철 선생님과 박순자 선생님께서 정식으로 만나기로 하셨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동철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3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순자 씨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순자도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사랑에는 나이도 과거도 상관없다는 걸요. 주민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제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까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지내면 돼요. 그때 순자가 동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요? 아저씨,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동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믿어요. 저도 순자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실버타운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김동철과 박순자는 이제 실버타운의 대표적인 커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다른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어요. 처음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부러워하며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동철과 순자가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산책로에서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벌써 1년이네요. 순자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줄 몰랐는데. 동철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이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동철 씨, 순자 씨,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어요. 네, 할머니. 저희가 처음 만난 지 1년 됐어요. 참 보기 좋아요. 저도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분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요?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 나이에도 새로운 인연이 생기더라고요. 두 분 덕분이에요. 이렇게 동철과 순자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은과 민수,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모였어요. 아버지, 순자 이모 축하드려요. 민수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은도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밝아지신 걸 보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알겠어요.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행복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괜찮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해. 순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혹시 결혼 계획은 없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생각 안 해봤는데. 순자가 동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충분히 행복해요.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날 저녁 실버타운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축하 모임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실버타운이 더 따뜻해졌어요. 관리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가족 같아요. 동철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요. 순자도 덧붙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산책을 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에서였어요. 선생님, 정말 꿈 같아요. 저도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니까요. 그때 순자가 동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에 했던 말 정말로 믿으시겠어요? 무슨 말이요? 아저씨,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동철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믿어요. 저도 순자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실버타운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동철과 순자의 영향으로 여러 커플들이 생겨났거든요. 혼자 지내던 주민들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열어준 것 같네요. 동철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순자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실버타운의 연애 상담 역할까지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커플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곤 했거든요. 어느 화창한 봄날, 동철과 순자는 다시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래도 결국 해피엔딩이잖아요. 정말 그래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어요. 그이들의 이야기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사랑을 지켜낸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와 진심뿐이죠. 김동철과 박순자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